네, 오늘 불편한 인터뷰 주인공은 전현희 의원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서울 경선 후보 5인이 확정이 된 후에 처음으로 저희 이제 방송에 나와주신 것 같은데, 네.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인사 말씀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바라기 전현희입니다. 네. 시민을 하늘의 태양처럼 바라보고 섬기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전현희 의원님과 저랑 인연이 깊습니다. 예. 예전에 저 개그 콘서트 할 때 또 여의도에 계셔가지고 그렇군요. 그때 같이 네.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름이 이유로 같잖아요. 같은 이름이죠. 네. 맞습니다. 동명이인. 네. 어질련자 성만 쓰십니까? 혹시? 다르고. 어질현입니다. 어질련의 네. 발그리. 아니요. 아, 계지 피자 네, 쓰시죠? 네, 아, 그렇습니다. 그죠. 한자는 네. 좀 다른데 어쨌든 그때 만나면 밥도 먹고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랄까요, 뭐 유대감, 친밀감, 친근감. 예, 친근감 이런 네. 게 계속해서 좀 있었어요. 오늘 인터뷰 제목도 그때 불편한 진실. 맞아요. 그거 그때요. 그때 프로그램 하셨잖아요. 예. 근데 불편한 인터뷰. 예. 불편합니다. 예, 오늘 좀 불편하게 해드려도 되겠습니다. 굉장히 불편하지만 예. 네, 열심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확정됐습니다. 김영배 박주민 의원, 정원호 성동구청장, 김영남 전 군인센터 사무국장인데 의원님의 경우 이 본선 진출에서 좀 다른 후보들보다 유리한 조건 가지고 계시죠. 일단 여성의 특별한 점수를 좀 부과하는 여성이나 청년 후보자가 상위권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기회 배려에 4인 경선 당내 후보들의 견제가 벌써부터 좀 있을 것 같은데 당내 경선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때 제가 최고위원 도전했었는데요. 그때도 5인 안에 여성이 없으면 여성을 이제 편입시키는 룰이 있었는데요. 네. 전혀 뭐 그거와 상관없이 제가 정정당당하게 임했고 그때 이제 2위로서 최고위원에 그렇죠.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여성 가점이라든지 여성 우대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당내 경선에서 이기는 전략이 지금 제가 생각하는 전략입니다. 아예 고려하지 않고 계십니까? 그래도 좀 조금 기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그런 거는 사실은 서울시장이 되고자 나온 사람인데 그런 어떤 뭐 혜택이라든지 특혜를 받고 올라가는 부분에 관해서는 뭐 사실 본선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본선에는 거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예.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승부하겠습니다. 네. 그 의원님의 이력을 보면은 네. 굉장히 민주당에서는 좀 이례적이에요. 뭐 강남에서도 이제 당선이 되셨고, 그게 정말 예, 저 강북에서도 당선이 됐고, 성동 지역에서 강남에서 하셨다는 게 네. 굉장히 민주당 의원으로는 아주 독보적인 경쟁력을 엄청난 가졌다. 이력이죠. 네, 그 예, 예. 부분인데요. 그 권익위에서도 또 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하셨고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다 당선 이력이 있고 서울을 다 아우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승산이 있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지금 서울시의 지형이 굉장히 보수 그렇죠. 편향적으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고 있죠. 네, 물론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워낙 잘하고 있어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우리 대통령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서 서울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거다 이런 낙관론이 이제 많이 퍼지고 있는데요. 네네. 저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때도 서울에서는 1대1 구도로 하면은 사실상 패배를 한 지역이 서울이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지난 그 2010년 지방선거 때 그때 당시 한명숙 후보께서 서울의 25개 구에서 22개 구에서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사실상 다 승리를 했는데 마지막에 강남 3구에서 패배를 해서 그때 정말 안타까운 패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이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보다 훨씬 보수화됐고 그리고 그때 없었던 한강벨트라는 지역이 생겼고 네네. 그래서 서울에서 우리가 승리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20개 구에서 그 이상 승리하기 쉽지 않다. 그러면은 그때 한명숙 우리 후보께서 패배했던 당시보다 훨씬 정치적인 지향은 우리 민주당에게 유리하지 않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려면 가장 결정적으로 그 표심을 결정하는 것은 강남 3구의 표심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강남에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그렇죠. 경험이 있고 또 지금 한강펠트 중심지인 성동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지방선거 서울 승리에 상당히 큰 경쟁력이 될 수 있겠다. 민주당의 이렇게 생각합니다. 험지를 너무
사지로 불리는 그 네. 강남 3구 강남에서 그 민주당 의원으로서 당선된 비결 어떤 그 강남 주민들이 그러니까요. 뽑게 된 그 비결은 무엇이었다고 저도 보십니까?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사실 민주당 분이 강남에서 인기를 얻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유 뭐 아까도 얘기한 그 험지를 너무 사지잖아요. 맞아요. 거기 대신 그 비결이 무엇인가? 비결이 네. 뭡니까 진짜? 저도 뭐 비결이 좀 알려주세요. 뭔지는 잘 당시 모르겠는데요. 근데 국민의힘 쪽이 너무 못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때 네, 당시에 네. 상대 후보가 상당히 센 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재선이시고 그때 통상교섭본부장을 하셨던 김종훈 네, 이제 네, 의원이시고 지역에서도 인기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제가 이제 뭐 나중에 승리한 이런 이제 그 비결을 네, 그걸 좀 분석을 하면 평론가들이나 이런 말씀에 따르면 일단 강남이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의사나 뭐 변호사나 그렇죠. 치과의사나 네. 이런 그리고 또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 강남의 이제 유권자들의 성향은 이런 교육 문제 그리고 또 자신들과 동질성이 있는 이 전문직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호감도나 선호도가 높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강남 주민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골고루 갖춘 이제 이런 후보다 이런 게 이제 좀 제일 그러네요. 그럼 혹시 이번에 기억납니다. 이제, 그 의사 혹시- 출신의 그렇지. 변호사 출신 의사의 그때- 변호사에 다 그때 굉장히 좀 이슈가 네. 됐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경선이 되셔갖고 유세를 만약에 다니신다면 네. 강남 가서는 어떤 구호, 어떤 포인트로 우리 강남 주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 강남의 가장 이제 주요 관심사는 아무래도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특히 이제 재건축을 추진하는 그런 단지들이 강남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 쪽의 주민들은 민주당 쪽 시장이 되면은 재건축 재개발이 놓쳐지고 그 규제를 그렇죠. 네. 이제 더 많이 할 거다. 그 핵심이죠. 이런 우려를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저는 지금 서울의 주택 공급은 민간이건 공공이건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오.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래요? 오세훈 그래요? 시장이 하고 국민의힘 정권이 했던 그 재건축 재개발 정책에 대해서는 더 신속하고 또 오. 규제를 완화해서 오. 더 빨리 주민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죄송한데 그게 지금 현재 정부 좀 기조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그렇지 민주당 않습니다. 의견 지금 다 네. 이재명 네. 정부도 지난 이제 문재인 정부랑 달리 지금 오.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오세훈 시장하고 조금 차이점은 오세훈 시장은 민간 부분만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공공의 이 부분은 상당히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네. 주택 공급 정책은 민간 부분에도 재건축 재개발을 더 활성화시키고 네. 또 아울러서 동시에 공공이 해야 할 부분, 공공의 주택 공급 부분에 있어서도 강북 지역의 공공 복합 개발이라든지 기존의 뉴타운이 중단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활성화시키겠다. 근데 이거 이런 근데 계획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오세훈 시장의 의견에 약간 좀 그때 나와서 말씀하셨던 거는 그러니까 서울 전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하는 것조차도 어렵다. 지금 이제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 왜냐면 이주를 해야 되고 대출이 나와야 되는데 대출이 전혀 안 나오는데 네, 근데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제도가 민주당과 정부가 해야 대통령의 되겠네요. 정부의 약간 그런 제도잖아요. 그럼 그거를 바꾸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은 지금 오세훈 시장의 신통기획이 네. 이제 오세훈 시장의 가장 대표 브랜드인데요. 오세훈 시장이 신통기획을 해서 이 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는 상당히 이제 기간을 단축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재건축을 하려면 조합 설립 이후 단계도 거의 10년 이상 걸리는 매우 장기간의 네. 프로젝트인데요. 네. 실제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신통기획으로 주택 공급의 착공에 이런 것은 서울에서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이 신통 기획을 통해서 민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실패한 그런 제도다 이렇게 보고요. 너무 지금 이제 속도가 느리다라고 예, 네, 그래서 하시잖아요. 저는 네. 오세훈 시장의 신통 기획 그래도 나름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성하고 더 빨리 하겠다. 예, 그러니까, 그 네. 부분에 있어서 더 속도를 빨리 하고 그리고 나머지 뒷단계에 있어서도 좀 더 속도를 빨리 해서 시와 구와 그런 자치단체가 함께 속도를 근데 단축시키는 아까 이런 말한 그런 통합 걸림돌들은- 방안을 아까 말한 걸림돌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건축을 하려는데 이제 이주비나라든지 이런 지원이나 대출이 안 돼가지고 안 되는 이 네네네.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 이주비나 이런 부분은 기존의 정부의 대책과 발을 맞추면서도 서울시에서 대출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제도 마련을 하고요. 그리고 불합리하게 재건축 자체를 막는 이런 이주에 이제 대출이 안 돼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동산 투기라든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중앙 정부와 협력을 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뚫어내겠습니다. 네네. 제가 오세훈 시장과 다른 점은 이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때 정부나 중앙부처와 이 문제가 안 풀려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많은 민원들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대부분 네. 각 중앙부처의 장관들 그리고 대통령실과 적극 소통하면서 주민들을 대변해 가지고 다 타결을 해냈던 그런 경험들이 기억납니다. 있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래서 예. 오세훈 시장처럼 정부와 각 세우면서 정부와 협조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견만 관철하려는 이런 시장에 벗어나서 중앙 정부와 적극 협조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서울 시민들의 그런 또 민원이나 이해관계 입장을 반영해서 정부와 또 설득하고 타협해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이끌어내는 네. 그런 앞장서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그런 시장이 될 것입니다. 네, 이게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은 일단 오세훈 시장의 뭐 신통계획이라든가 이런 제도 자체가 나쁘지 않다. 이거 아니, 개선하겠다. 일단 그건 받고 개선하겠다 더 하고 빨리 하고 거기다 더 얹겠다. 예, 서울의 뭐 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이주비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용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오세훈 시장께서 저번에 나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금이 그 정도 되지 않는다. 그 정도 이주비를 다 대출해줄 그 많은 사람을 대출해줄 정도 되지 않는데 정원호 구청장이 그 얘기 잘못 알고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기금에 마련을 할 수가 있는 뭐 방법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그 서울시에 이 공개되지 않은 이런 서울시의 비자금? 비자금 아니에요. 비자금이라뇨. 아니 지금 저 5분간 예, 5분간. 저 퇴장해요. 숨겨진 자산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그렇구나. 그걸 이제 그런 게 파악을 있네요. 한 바에 따르면 그런 게 그래요? 이제 와우. 여유 자금이 여유 꽤 자금. 있고요. 기업 유보금 같은 게 있는 야. 거군요. 몰랐네. 예, 그거는 이제 시정 뭐 유보금 아니야? 시정 네, 유보금? 그럴 수 상당히 있겠네요. 이제 예. 자산이 아, 많이 몰랐네. 서울시가 굉장히 자산이 많습니다. 어. 그리고 그런 걸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주택 관련 기금을 저는 좀 더 획기적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강남에서 이제 주로 개발의 이익이라든지 꼭 그게 뭐 아파트뿐만 아니라 대형 프로젝트를 할 때는 많은 개발 이익이 있습니다. 그런 개발 이익을 이 시민들의 주택 공급을 위한 그런 이제 기금화하는 이런 걸 지금 구상을 하고 좋은 있고요. 방법이네요. 그래서 예, 얼마든지 재원을 네. 마련할 방법이 있다. 저 생각합니다. 서울시에 그 히든머니 숨겨진 돈들이 꽤 있다는 거 오늘 처음 들었는데 재밌네요. 이거 저 쟁점 될 수도 있고 네. 한번 나중에 네. 다시 한번 나오셔가지고 파악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리스트 한번 공개 히든머니 공개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니 개발이익 환수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에 항상 사람들이 지적하는 건 서울시장이 민주당이 되면은 아니 세금만 쓰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들 하는데, 그런 개발이익은 어느 정도 환수해서 그렇지. 민간의 네, 자금들을 네, 좀 끌어들여가지고 기금을 마련하겠다. 뭐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 그런 말씀이신 것 네. 같은데요. 네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뭐 굉장히 좀 좋은 네.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일단 부동산 얘기는 여기서 넘어가고 대표 공약, 그러니까 1호 공약으로 DDP 이야기 하셨어요. 근데 네. 오세훈 시장은 DDP를 본인의 최대 업적이라고 생각을 한단 네, 말이에요. 네. 근데 전현희 의원님은 DDP 없애겠다. 네. 이거 지금 필요 없다. 거기 그 자리에. 다른 걸 거기다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이거 오세훈 지우개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한 말씀해 주시죠. 오세훈 지우기 맞고요. 오, DDP를 오세훈의 최대 치적 사업으로 생각을 한다 이러면은 저는 그건 굉장히 큰 자책골이다 이렇게 자책골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DDP의 경우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요. 또 지금 뭐 서울에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다. 이거는 네네네.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아까운 이제 건축물인데요. 이거를 해체를 해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은 그만큼 깊은 고심과 그리고 그것이 서울 시민을 위해서는 정말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이 판단하에 DDP 해체 공약을 건 겁니다. 네.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보고요. 전시행정이다. 네, 오세훈 시장이 DDP의 경우에 이 지금 현재 이제 랜드마크인 거는 맞지만
그 DDP가 사실상 시민들의 입장에서 쓸모 있는 건물이냐? 그는 저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DDP가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이 와서 건물 외관이 좀 신기하고 멋있으니까 그 사진을 찍고 가는 그런 공간인 것이지 그 안에 가서 뭘 즐긴다든지 거기에서 뭔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든지 그런 건물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실속이 없다. 네, 이렇게 안에가 평가하시는군요. 굉장히 미로처럼 되어 있고 네네네. 실용성이 없는 그런 건축물이라는 실용성이 것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DDP가 한 해 이 그 만들어내는 매출액이 서울시 자료에 따라도 166억 정도입니다. 근데 네네. DDP가 있는 건물 그 부지 자체가 현재 시가로는 약 3조 이상이 된다라고 분석이 되고요. DDP 그 자체의 건축 비용만 하더라도 약 4,8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 3,500억 정도 되는 가치의 건물에서 한 해 166억은 굉장히 적은 비용이죠. 네네네. 이자도 안 되는 비용이죠.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공적으로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 이거는 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네. 보고요. 그래서 DDP를 그럼 해체하면 뭘 할 거냐? 그게 거기서 뭐 지으실 거예요? 그게 궁금하네요, 진짜. 예, 예. 우리 항현이 우리 거기 해체하면 어떻게 될까 앵커님은 궁금해요. 알고 계실 거라 네네. 생각하는데요. 제가 구상을 한 건 물론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많은 전문가분들과 토론을 하고 이제 오랫동안 고민 끝에 나온 이제 대책입니다. 네네. 거기에 DDP를 해체하고 5만석 이상 규모의 복합돔 아레나를 건설을 할 계획입니다. 복합 돔 아레나. 돔 아레나. 그럼 전문적인 뭐, 용어로는 네. 사실은 아레나는 아니고요. 이 돔구죠? 스테디엄 네, 스테디엄. 규모죠. 네. 그러니까 도쿄돔 같은 걸 짓는 겁니까? 그렇죠. 도쿄돔 이상이 돼야 뭐 되겠죠. 야구도 가능하고 네. 콘서트도 가능하고 그래서 공연도 전 가능하고. 세계에서 그 가장 그 넘버원 규모의 그런 이제 멋진 대형 공연장을 짓겠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우리나라가 K-팝 본산지잖아요. 네네네. 근데 K-팝 스타들이 정작 서울에서 공연을 못 합니다. BTS가 이번에 공연을 하긴 하지만 야외에서 공연을 합니다. 광화문에서 하죠. 네. 예. 근데 왜 광화문에서 공연할까요? 할 곳이 없어서. 서울에서는 BTS 공연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공연장이 없습니다. 네네네. 적어도 BTS급의 공연을 하려면 5만석 이상 규모가 돼야 됩니다. 도쿄돔이 뭐 잠실 삼- 운동장 이런 데서 하면 안 되나요? 고척돔이나 그런 데서 하면 안 되나? 그는 이제 경기장이고요. 고척돔의 경우에는 그 수용 수용 인원이 인원이 좀 적죠? 2만석이 네. 안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콜드플레이가 세계적 아티스트가 왔을 때도 서울에서 공연을 못했어요. 아. 그냥 아마 인천에서 공연한 영종도에서 걸로 했죠. 알고 예,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 뭐 유명한 아티스트죠. 서울에 공연을 하러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가서 공연을 했죠. 그리고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서울을 오지 않고 도쿄돔에 가서 공연합니다. 우리나라 아티스트도 도쿄돔에 가서 네네. 공연하고요. 마마 아시죠? 그 마마 시상식. 네, 그런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 해외에서 온 하죠. 집에서 네. 해외에서도 많이 보는 그런 공연인데 해외에서 합니다. 서울에서 못 합니다. 아니 그게 알겠습니다. 네. 전현 의원님의 말씀은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DDP를 해체해서 거기서 전 세계적인 아레나, 그러니까 스타디움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K-팝 뭐 이런 걸 가수들도 많이 유치하고 전 세계적으로 문화 홍보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 임기 내에 만약 서울시장 되시면은 지을 수 있는 겁니까? 5년 안에?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저는 있습니까? 그게 예. 아니고 추진력. 연임을 하시겠다는 뜻 같은데. 8년 정도는 하실 것 같아요. 아, 이거 한 추진력, 3, 4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선 추진력 네. 하면 전현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네. 끝장을 본다. 이거 이게 부시는 데만 몇 년 걸릴 것 제 같은데요? 생각엔 마음 먹으니 끝장 본다는 말이 연임 내지 삼선 하겠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그러니까요. 간접 표명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네네. 네, 일단은 그만큼 의지가 있고 추진력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이 복합돔 아레나를 건설하면 지금 문체부에 그 산하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네. 분석한 공식적인 자료가 있는데요. 그 분석에 의하면 BTS급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공연을 했을 때에 한 해 공연에 최대 1조 2천억 원의 네.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주변 상권도 살겠네요. 예, 그러면 네. 한 해 만약에 10배 정도 공연을 한다고 가정할 때에는 12조 가량의 최대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가 있는 네네. 거죠. 그러면 166억과
12조 비교를 하면은 이거는 정말 이 경제 효과라든지 주변 상권에 대한 연관 네네네.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사안인 거죠. 말씀만 들으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 왜냐면 이번에 그 광화문에서 BTS 공연만 해도 그 주변 호텔 값이라든가 그 상권이라든가 이게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죠. 이게 과연 가능한 걸까라고 하는데 뭐 추진할 자신이 있으시다고 이제 말씀해 주신 다만 거고. 어쨌든 거기도 큰 돈 들여서 했고 그 이제 나름 그 외국인들한테 어떤 그 랜드마크도 했는데 네. 그럼 거기는 놔두고 딴 데다 그런 거 만들 방법은 없어요. 서울에 다른 절대 데도 없어요. 만들 네. 방법이 있습니다. 네. 지금 아니 일본의 아파트 경우에는 들어설 될 때도 없는데 서울에 지금 아니, 어떻게 줘요 들어보세요, 그걸. 들어보세요. 지금 네. 말씀하시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네. 지금 아레나가 약 4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케이팝이 본산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케이팝을 산업화시켜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서울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예. 가장 유망한 것이 케이팝 산업이고요. 네, 네. 그게 이미 경제적 효과가 지금 산출된 것이 네.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네. 네. 그래서 서울에서 그런 케이팝의 산업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형 공연장이 있다면은 그만한 경제 효과를 서울시가 그러니까요. 온전히 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하나가 아니라 몇 개 더 있어도 충분히 이거는 그 우리가 수용 가능하고 네. 오히려 더 서울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절대가 생각하고요. 있어요. 그래서 네, 네. 부지가 어디가 있느냐? 네. 부지가 있습니다. 어디요? 어디입니까? 일단은 이제 제가 1순위를 DDP 해체를 네.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이제 DDP를 보존해야 된다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높다면 네. 대안으로 네. 성동이 있습니다. 와우. 성동에요? 그 시멘트 공장? 거기입니까? 아닙니다. 아, 아닙니까? 경마장 자리? 성동 경마장 자리는 과천이죠. 아, 그렇구나. 작습니다. 네. 아니 옛날 약간 성동 경마장이 성동이 있었어요. 서울시대 있었어요? 연식이 서울시대 연식이 있는 분들은 경마장 아시는데.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몰랐네. 그거는 그렇게 크진 않고요. 네. 아레나 규모는 적습니다. 네, 그 어디? 성동에 성수동 바로 옆에 용답동이라는 곳이 용답동. 있어요. 용답동에 그 물재생센터와 네네네. 차량 기지가 있습니다. 네. 여기 부지가 약 25만 평 정도 됩니다. 이야. 그런데 여기는 현재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그쵸. 시설이 그러네요. 있어서 네. 그 서울 한복판에 그런 이제 시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시설도 주민 뭐 서울 전체를 볼 때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네. 근데 그것을 지하화하는 지하화. 거죠. 네. 지하화하고 차량 기지는 만약에 이전할 곳이 있다면 이전하는 것도 검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거기는 어쨌든 주택 지하화죠. 공급한다고 그런 거 네.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그쪽은? 지금은 이거는 네. 아무도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네. 이거 처음 하시는 말씀 네, 같아요. 처음 나오는 DDP 내용입니다. 외에 딴 데도 지금 대안 가능하다. 아니 근데 잠깐만 이런 공간이 있으면은 사실 민주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 공급해야죠. 사실. 그런데 일단 주택 공급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여기서 그 지하화하게 되면은 25만 평 상당의 부지가 성동 한복판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리고 바로 옆이 성수동입니다. 이거 저 성수동이고 그게 인근에 맞네. 한양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시립대가 있고 대학가로 둘러싸여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알짜 공간이죠. 이 공간에 아레나 건설하려면 약 2만 5천 평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복합동 대형 공연장을 설립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여기에는 이제 제가 아직 발표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성동 지역에 모빌리티 혁신 도시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모빌리티 혁명을 여기에 실험하는 테스트 베드로 해서 UAM 하늘을 날아다니는 UAM 드론 그리고 무인 자율 주행차 이야. 이런 것만 여기서 이제 운행이 가능하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차세대 모빌리티 혁신을 실험하고 또 연구하는 그런 청년 창업가들이나 그런 이제 연구가들이 이 혁신 도시에 유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제가 이제 공약으로 내세운 청년 윤설, 청년 공공 임대 주택을 네네네. 여기에 멋지게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거주하고 전 세계에 또 AI 관련된 이런 연구가 창업가들이 직결되는 차세대 혁신 도시로 구성하는 야. 그런 네네. 계획이고요. 여기에 이제 아레나가 가능한 것이 바로 인근의 성수동. 그렇죠. 이 중랑천만 건너면 성수동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붙어 있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닌데요. 전 세계인들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
바로 옆에 SM이라는 대형 기획사가 있습니다. 성수에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K-팝의 본산지에 가장 야, 핵심지에 위치한 거죠. 네네. 그래서 여기서 아레나를 건설 아니, 근데 계획을 세우고 저- 있습니다. 대단한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 저는 되게 궁금한 게 그럼 거기다 짓고 DDP 내비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신 거예요. 네. DDP를 DDP가 왜 DDP가 네. 왜 DDP의 아레나를 지어야 하냐면요. 일단은 우리 캐대원 보셨잖아요. 네네. 캐대원에 보면 남산 바로 밑에 음. 아레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헌트릭스가 공연을 하는데요. 일단 해외에서 그 캐대원을 본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아레나 왜 어디 있냐 하고 지금 찾아내라. 이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항의를 하는 사례가 네,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진우와 그 우리 여주인공이 같이 데이트를 했던 그 한양 도성 네. 산성이 바로 그 동대문 동대문 이어져 운동장 있죠. DDP 예, 바로 예, 옆에 예.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사대궁 큰 거리 있고요. 그쵸. 청계천에 있고요. 네. 그 옆에 패션 의류 상가가 있고요. 네. 그리고 광장시장에 먹거리 시장이 있고 네. 보석 상가가 있고 그게 세운 상가. 인근에 이런 상가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네. 오시원 시장이 강북 전성시대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강북 전성시대의 가장 심장부가 동대문이다 생각합니다. 네. 위치의 여기에 상황이 네. 성장 엔진 동력을 넣는 게 여기에 DDP 자리에 복합돔 아레나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장을 적절하다. 뛰게 한다는 네네. 거죠. 네네네.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강북의 전동 산업과 관광 산업, K-팝 산업이 중심이 돼서 네네네. 강북의 새로운 산업군이 형성이 되고요. 이게 강북 성장의 가장 중심지, 심장이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성장 엔진이 되기 때문에 강북 전성 시대를 상징하고 이끌 수 있는 가장 핵심 자리가 네. 동대문이다. 그러니까 저는 결국 이렇게 봅니다. 입지 때문에 동대문에 들어서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해 준 것 같고 네. 그럼에도 이 순위로 저 형수 언급하신 거는 굉장히 눈에 띕니다. 네, 근데 그거 거기 대안도 숨겨진 그러니까 이거는 땅이었어요. 예. 시민들의 집단 네. 질성에서는 이제 맡길 일이다 생각하고요. 네. 제가 이걸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시민들이 아 이게 정말 필요하다 생각하면 네네. 저한테 표를 주실 거고 선택을 하실 거고 그렇다면 저는 시민들의 뜻에 뜻에 따를 따르겠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정의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 진짜 새로운 얘기예요. 예. 오늘 성수 지금 오늘 성수가 그러지 않아도 저는 이번에 굉장히 놀란 게 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신 분들 지금 세 분이 모두 성수를 언급하고 계세요. 맞아요. 네, 이거 굉장히 예. 성수가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 아주 그 핫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네. 성동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약간 좀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까지 불편해. 지금은 굉장히 좀 지금까지 불편해한 게 아니죠. 불편한 의원님의- 질문했지만 굉장히 편하게 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의원님의 정책 이야기를 같이 예, 나눠본 예. 거죠. 뭐가 좋겠느냐. 네. 서울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거고 지금 사실 정원호 성동구청장께서 지금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좀 민주당 후보 중에는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같은 성동 출신이시고 지금 성동의 이제 국회의원이시고 성동구청장이 그러면 전현희 의원께서는 조금은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내 중진이시고 워낙 또 경력도 많으시고 선배 입장에서 정원호 구청장을 보셔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에 너무 지지율이 올라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정원호 청장에 대해서는 불편한 마음이 있냐 근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선의의 네네. 경쟁을 해야 될 그런 상대다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그런 이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이 또 정말 훌륭한 후보를 뽑아서 서울시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뭐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제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정원호 청장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 잘하는 구청장이란 취지로 칭찬하셔서 그렇죠. 뜬 거다. 이거는 뭐 명백한 팩트인 것 사실이죠.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정원호 청장의 강점이자 약점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거는 정원호 청장이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다 이런 의미거든요. 사실은 서울시라는 것은 하나의 작은 국가나 마찬가지로 그냥 보통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네네네. 이 중앙 정부랑도 소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민들의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것도 조정을 해야 되고 국회와도 설득을 해가지고 입법이나 정책 이런 걸 이끌어내야 되는 매우 큰 또 여러 가지의 많은 역량을 요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단지 반사체로서의 서울시장은
시민들을 위한 서울시장으로서는 과연 맞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있고요. 네. 저는 이제 그에 반해서 저는 정말 밑바닥부터 그 국회의원 비례부터 그리고 국민권익위원장 그리고 삼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최고위원을 하면서 스스로 성장을 해왔던 그런 이제 정치인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의 뭐 어떤 그런 거에 의존하지 않고 제가 스스로 걸어왔던 길 그리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았고 또 능력을 인정받아왔던 그런 이제 서로 좀 다른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정은호 청장의 경우에는 구청장으로서는 일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한 거는 이제 구정이죠. 행정의 경우에는 구정 그리고 시정, 국정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 중에서도 국정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장관급 기관장으로서 3년간 일을 하면서 그렇죠. 네. 제가 했던 것은 그 한 해 1,000만 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면서 국민들의 민원을 처리하고 해결을 했습니다. 행정의 가장 본질은 민원 처리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님 말씀인데요. 그런 것을 가장 이제 많이 접했고 그것을 국민들의 민원을 중앙부처랑 설득하고 또 함께 부딪히면서 민원을 해결을 해왔던 이런 경험들이 다르다. 서울시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네네네. 정은호 청장과는 좀 차별화되는 다르다. 그런 점이 아닌가 저희 생각합니다. 말을 관련해서- 좀 종합을 해보면 네. 예. 말씀하세요. 구정이랑은 다르다. 그건 당연하죠. 시정은 더 그리고 이제 크고 반딧불 정부과도 그리고 이거 아니에요? 반딧불과 스스로 네. 이제 빛을 내는 태양은 또 다르다. 또 다르다. 그런 거 아닐까 예. 싶기도 하고. 내가 더 위다. 약간 이런. 꼭 그런 건 아닌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차이점이 네. 뭐냐 그러니까. 네네. 관련해서도 딱 한 가지만 불편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물론 이제 당연히 그 시장은 후보는 정책으로 예, 그걸로 판단받아야죠. 그건 100% 맞고요. 다만 그럼에도 선거라는 게 정치를 떠나기도 어렵기 때문에 역시 그래서 아 이번 후보가 친명이냐 또 비명이냐 이런 거는 아무래도 분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제 워낙 그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가지 기여를 하시고 해서 친명으로도 얘기가 됐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게 좀 그런 호사가들의 얘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좀 정청래 대표 쪽 편을 좀 든 거 아니냐. 좀 이런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친명 후보가 아니신가? 이런 논란도 좀 있어요. 한 가지 불편할 수 있으신데. 불편하네요, 진짜. 내가 얘기했잖아. 진짜 그리고 그렇지, 그러다 그렇지. 보니까 이게 연재 확대 해석되면 그래서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 구청장 그냥 민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호사가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뭐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 좀 예, 궁금합니다. 네, 네, 네. 뭐 그 질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불편한 질문이지만 네. 편하게 네,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세요. 좋습니다. 저는 찐명 중에 찐명이다. 찐명이다. 그렇게 찐명이다. 말씀드리고요. 네. 실제로 대통령님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대통령님과 최근에도 이제 그 뭐 공식적인 자리이지만 직접 만나서 소통을 했고요. 어떤 소통을? 대통령님 코스피 그 5천을 돌파한 날 코스피 5천 위원으로 대통령 청와대에서 네. 같이 이제 오찬을 했고요. 근데 네. 대통령님께서 저랑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도 그 나눴고요. 얘기 좀 하나만 공부. 그리고 시장에 관련된 얘기, 서울시에 대한 이야기도 그리고 오늘 얘기 하나 저 손을 잡고 네. 저만 특별히 네. 이렇게 좀 사진 기자에게 둘이 투샷 좀 찍어달라고 와우. 네. 대통령님께서 네.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러시군요. 그렇게 그 투샷 사진 지금 보여줄 수 없어요. 핸드폰 없어요? 핸드폰은. 제가 근데 사실 이런 걸 막 자랑하고 막 다 내세우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 아직 할 때는 아주 다 포스팅을 얘기하셨잖아요. 안 하고 오늘 얘기를 하면서 근데 사진을 제가 막 네. 그래서 너무 그리고 우리 저 그렇게 이용을 하질 의원님하고만 않았습니다. 의원님하고만 투샷을 하셨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대통령이 와우. 이제 손을 잡고 와우. 나랑 투샷 찍자 이거 그리고 이야. 기자보고 좀 찍어주세요 하면서 이야. 투샷 찍고 같이 손 잡고 한참 걸어가가지고 입장도 같이 하셨고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저한테 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 얘기 중에 한 가지만 공개. 아, 네. 그거 사실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야 이거 진짜요? 어떤 게 사실이 아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친청 그러니까 그냥 이제 저한테 네. 그래서 그 뭐 거짓말하신 적 나도 있어요? 그거 사실 아니라고 얘기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냥- 친명 아니고 뭐 친청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 사실 아니다. 그 뭐 해석은 이제 네. 그냥 해석하는 분에게 네. 맡기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뭔가 뭐 안 돼 대통령님 말씀이라 아, 제가 그래, 말씀 안 드리는 조심해야죠. 게 예. 좋겠습니다. 이거 끝내준다. 사실 오늘 아니야. 기사 나왔습니다. 네, 기사 네. 나왔어. 기사 오늘 나왔어. 네. 사실 그리고 전현이 찐명이다. 전현이 네. 친명 아니란 거 네, 사실 아니야. 사실 아니다. 아니야. 네, 나왔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이야. 굉장히 힘을 실어주시고 와우. 저를 아끼는 그런
평소에 네. 저한테 나눴던 그런 말씀. 그 행사가 아니, 며칠 날 행사였죠, 그게? 했습니다. 그게 코스피 5천 5천 달 돌파한 아 근데 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네. 총총래 당 대표는 좀 서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예. 1인 1표제는 우리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아니, 그건 그는 맞죠. 소신이고 예. 당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님과 각을 세우기 위해서 1인 1표를 추진한 건 아니고요. 네네네. 근데 이재명 아까 속도 조절을 좀 대통령 하라 내- 그랬잖아요. 좀 네. 친명들이 반대했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친명계가. 이재명 대통령님의 뜻이고 그 차원에서 저는 1인 1표제를 찬성한 거지. 뭐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거나 뭐 대통령님께 반대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네. 네, 저는 정청래 대통령님의 뜻에 따른 네, 거죠.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아,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 당 예. 대표로서 또 아, 그렇군요. 존중하고 네네네. 예, 함께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존 의원님이랑 얘기하는 거 여러- 재밌네요. 이거 중요한 얘기가 나왔네. 사실 아니야. 그러니까요. 어, 그러니까요. 예.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릴게. 나도 사진 좀 보여주세요. 뭐가 사실이 아닌지는 그는 예, 이제 예. 해석에 맡기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사실 아니야. 요거 네. 요거 재밌습니다. 네. 해바라기를 지금 트레이드 마크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의미가 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해바라기는 제가 강남에서 국회의원 이제 선거 운동할 때부터 사용을 했는데요. 네. 일단은 그 의미는 국민을 하늘의 태양처럼 해잖아요. 하늘의 태양처럼 바라보고 섬기겠다. 네. 그래서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자세, 초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초심을 네, 상징하군요. 그리고 또 이제 좀 눈에 띄기도 하고요. 음. 당시에 좀 약간 인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아. 좀 눈에 띄는 그런 이제 저를 상징하는 음. 그런 이제 부착물로 썼는데 제가 그걸 달고 다니다 보니까 가게나 이런 데 들어가면 가게들마다 해바라기가 달려 있더라고요. 해바라기가 꽃이 있거나 이 액자가 있거나 맞아요. 복을 불러오는 예, 맞습니다. 그런 복을 그림이에요. 불러오고 뭐 네, 희망을 맞아요. 상징하고 그래서 제가 해바라기를 달고 가게에 들어가면 주인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아, 그렇겠네요. 손님들 아. 복을 몰고 온다. 그래서 그렇겠네요. 환영을 많이 받았고 네. 음.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도 네. 있고 또 공복으로서의 그 음. 낮은 자세를 의미하는 음. 그런 의미도 있어서 네. 제가 특히 국민들을 이제 만나는 그런 네. 행사에는 초심을 잃지 말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달고 다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궁금했던 게 한 가지가 이거 참 저는 아니 근데 지금 좀 문화마다 마칠 하나만, 시간이에요. 하나만. 네. 하나만. 네. 이제 우리 저 공약 중에 눈에 띄는 게 이 그냥 드림 서울 25개 자치구에 최소 2곳 이상 그냥 드림 코너 설치 운영하겠다. 네. 눈이 번쩍 뜨입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가 난리 났다 뭐 이랬는데 맞습니다. 이런 분들 없게 하겠다고 아주 네. 저도 공감하는 정책인데 그럼 예를 들어 소득 증빙 없이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럼 좀 있는 사람인데 그냥 한번 공짜 먹고 싶어서 아, 그것도 가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이게 그냥 드리고요. 누구나에게 드리는 거고요. 네. 이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음. 시절에 경기도에서 실시했던 정책입니다. 네, 네. 근데 서울에서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군데 정도 자치구에서 있고요.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지 않은데 네, 제가 네. 시장이 된다면 네. 서울 전역에 이 누구나 드림 구별로 다 예, 하겠다. 그냥 드림을 와. 구별로 적어도 2개 이상 설치를 하겠다는 거고요. 네. 그 이제 목적은 네. 굶어서 정말 이 지금 우리 힘든 대한민국이 분들, 네. 선진 국가인데 그 배고픈 그런 국민들은 없게 하겠다. 그런 분들이 꽤 있나요? 아직도 있나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밥 먹는 거를 걱정하고 우리 네. 아이들의 경우에도 음. 식사를 못 해가지고 아이고. 학교에서도 뭐 물만 먹는다든지 아직도요? 아이고. 그런 아이들이 아이고. 있는 네. 게 아이고. 현실이고요. 네. 제가 그래서 국민권익위원장 때 우리 네. 아이들의 아동급식 네, 네. 카드 문제 이것을 개선하는 제도 네. 개선도 했는데요. 그런 아이들이나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재원이 되겠습니까? 충분히 되나요? 어, 네. 한강버스 아 그런데 그런 전시행정에 쓰지 않으면 하고도 남습니다. 한강버스 그것만 없애도 충분히 하고도 충분히 남는다. 하고도 알겠습니다. 남습니다. 아니 근데 굉장히 그런 의도는- 전시행정이 아니라 네.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네. 필요한 곳에 쓴다면 네. 얼마든지 가능하고 더구나 이런 그냥 드림 이런 이제 문제는 네.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가능하고요. 아 그래요? 이 기업들이 이게 약간 포인트. 봉사하는 기업들의 아니 자발적 그냥 참여. 네. 그 뭐 이런 네. 이제 기업들이 봉사나 이런 거 이제 후원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하고 싶어하는 기업들도 많고요. 아니 근데 이게 네. 저 근데 의미가 그 것 같은데? 의미가 있고 너무 의도 좋은데 제가 성동구에서 하는 그 한강에 있는 그 물 있잖아요. 물, 네, 물 네. 이렇게 무료로 나눠주잖아요. 네. 그 러닝할 때 제가 항상 가다가 보는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 물을 넣으면 누군가는
재빨리 다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이건 너무 사실 그냥 얌체족들이 있을 수 예, 있잖아요. 이거 네. 한꺼번에 어떻게 와르르 하죠?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거가 그러니까 사실 대책이 형편이 그렇게 있어야 어렵지 않은데 네. 그냥 무료로 즐길 뿐 이런 거 어떻게 돼요? 이건 시민들의 그 성숙한 시민 의식에 맡길 문제다 생각을 네네네. 합니다. 네네. 이 내가 가져간 게 배고픈 아이들이나 그런 이제 서민들의 그 먹을 것을 뺏어가는 거다. 뺏어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음. 그걸 가져갈 그런 시민들은 없다 생각하고요. 음. 그게 많이 홍보가 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다면 오히려 내가 집에서 우리 집에 남는 음식물을 거기에 갖다 그렇게 두고 기부도 받겠다. 예, 네. 그런 좋죠. 식으로 그러시면.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선한 행동이 그러니까 더 드림도 이렇게 되지만 되나. 나눔이 되는 거네. 네, 나눔 맞습니다. 드림 센터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겠네. 그런 네. 예, 곳이 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 중에 그거 완전 드림 포퓰리즘 아니인가요?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예, 있는데 저런 논란 나올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네. 어떻게 저런 거를 이제 말씀해 주실지 좀 궁금하네요.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그는 이제 선심성 행정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네. 저거는 그 상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드린다고는 하지만 그 누구나 드린다 얘기는 그걸 사실 가져가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낙인이 찍히잖아요. 제가 아동급식 카드를 제도 개선을 했던 이유가 아이들한테 이 급식 카드를 줘가지고 표가 나면 가서 먹으라 이랬더니 아이들이 안 먹는 그 표가 거예요. 나니까, 그렇죠? 예, 표가 나고 창피하니까. 그런, 그러니까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으로 때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 카드랑 차별이 없게 똑같이 보이게 개선을 했더니 아이들이 마음 놓고 그 카드를 이용해서 이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냥 드림이 누구나 드림이라는 그런 이제 형식을 취하는 거는 그런 식의 낙인 효과, 아. 창피함을 없애기 위한 거지 맞네요. 아무나 가져가라 그 뜻은 아닌 거죠. 그 수요자는 분명히 배고픈 아이들, 배고픈 시민들이 대상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식하고 함께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말씀대로 된다면 정말 많은 분들에게 그 도움이 기대가 되는 아주 좋은 예, 기대가 될 것 같아요.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그렇죠. 들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서울시장 경선에 이제 나서셔야 되잖아요. 한 말씀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지금 네. 공약을 차근차근 일주일에 한 2개 정도씩 발표를 하는데 어제는 네네네. 이제 여성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여성 공약 8개 대표 공약 발표했는데 여성들이 서울에서 안심하고 또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약 대표적으로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을 권역별로 설립하는 공약, 우리 아이들이 또 여성 청소년들의 생리대 우선 공급 정책 이런 걸 이제 한 8개를 발표를 했고요. 제가 꼭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이동 통신사 설립 문제입니다. 이게 제4 이동통신사 이게 설립이군요. 지금 서울에 대한민국의 통신이 5G NSA 통신인데요. 네. 이걸로는 피지컬 AI를 제대로 구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서울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AI 3대 강국이 되려면 통신이 5G SA 혹은 6G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끊김없이 그리고 무인 자동차를 운영을 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튀어오거나 장애물이 있을 때 동시에 실시간으로 무인 자동차가 이걸 피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율주행차가. 근데 현재 5G NSA 통신으로는 이게 약간은 지연 현상이 있습니다. 느리죠. 네. 예, 그러면은 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율주행차를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상용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통신망 전체 환경 개선이 예, 필요하군요. 그래서 네. 통신망을 개선하려면 5G SA로 바꿔야 되는데 현재 3사 이동 3사가 기존의 5G NSA랑 LTE 기지국 건설에 든 매몰 비용으로 네. 5G SA 전환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4 이동 통신이 일본이나 독일처럼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일본은 라쿠텐 통신사라고 5G SA 통신 4 이동 통신이 설립이 돼서 시민들에게 거의 3분의 1 값 가격으로 낮은 통신료로 네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건설 비용이나 매몰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싸게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저는 통신도 이제는 기간 산업처럼 국가의 기본 인프라가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전쟁이라든지 국가 재난 상황에서는 통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국가나 공공에서 이 통신을
공급하는 것이 이제는 지금 할 때가 됐다. 네네. 기본 인프라로서. 네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제4 이동통신사를 설립을 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공기업으로 데이터 공공재를 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죠? 그래서 예. 여기서 기존의 통신료보다 3분의 1 이하로 제공을 하고 낮은 통신료로 제공을 하고 또 피지컬 AI 자율주행차들이 구동이 가능한 그런 통신망을 깔아서 서울을 이 차세대 네. 모빌리티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 이게 제가 공약을 냈는데요. 네.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해야 되는 아유, 네, 겁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네. 이거를 좀 현실화할 수 있도록 네, 네. 좀 많이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하화부터 저 하늘에 있던 통신망까지 그냥 네. 종횡무진하십니다. UAM이 그러니까요. 하늘을 네. 이제 네. 날아다닐 네, 시대가 그렇네요. 네. 곧 옵니다. 근데 네.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려면 테슬라에서 기본 통신망이 인공위성으로 있까요. 쏴서 한다고 하긴 한데 그걸 서울시에서 한번 네. 대신해 보겠다라는 네. 말씀이신 건가요? 테슬라의 네. 자율주행차가 있습니다. 예, 예.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는 기본 베이스가 통신이 아니고요. 카메라입니다. 네. 차량에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이제 이런 이제 장애물이 나오는 아니, 감지를 거를 기본적으로 감지를 통신이 하는 돼야지 거고요. 이제 카메라가 작동을 하는 예, 거니까요. 그런데 예. 사실은 자율주행차의 기본은 통신입니다. 그렇죠. 네. 네. 아니 그건 네, 뭐 당연하죠. 그래서 예, 예. 중국의 우한시의 경우에는 지금 자율주행차가 고속으로 상용화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테슬라 인공위성으로 이제 인터넷 네. 공급하는 거 말씀드리는 네네네. 겁니다. 그것도 사각지역이나. 이제 뭐 도입이 필요하지만 네, 네. 당장 우리나라에 필요한 거는 5G 5G 다. SA, 5G SA. SA 예. 통신망이 필요합니다. 아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 네. 데이터를 서울시 주민들 뭐 시민들에게 공공재로 다 네, 나눠드리겠다. 맞습니다. 그렇죠. 라는 네. 말씀이시니까 네, 네. 오늘 좋은 정책들 정말 많이 들었던 좋습니다. 시간이 아주 좋아요. 아닌가라는 네. 생각입니다. 오늘 즐거운 네. 대화였고 아, 오늘 네. 정말, 예, 전현희 의원님께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네. 자주 좀 저희 방송에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네. 좀 더. 네, 네. 감사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또 저희 방송 함께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또 저희 보러 와주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중에 댓글로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샤라웃 시간인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댓글 읽어드린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린다고 했습니다. 저번 주에 이름 불러드린 AOAI님 그리고 김재영님 저희 유튜브 채널 설명란에 있는 구글 폼에 들어가셔서 연락처 보내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락을 못 드릴 수가 있어서 아직 그 연락처를 안 남기셨나 봐요. 네, 저에게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실시간 채팅창에 올라온 댓글 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게요. LVACTL님께서 최초 여성 서울시장 전현희 화이팅 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일 잘하시는 거 많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HB님 도쿄돔 부럽습니다. 대형 공연 도쿄에 뺏기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쿄돔 같이 큰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과 인터뷰 중에 질문 하나 읽어드린 분이 계십니다. 영어 알파벳이 뭐 어제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요 세 분께 저희가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강찬호 의원님. 오늘 역시 양현희라 그런지 네, 오늘 재밌었습니다. 뭔가 예, 예. 그 불편한 것 같지만은 상당히 현란하고도 또 의미 있는 정보들이 이로써 저희가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따라하려니까 어렵네. 그 제가 옛날 소비자 고발할 때 한 거 아니에요. 이로써 소비자들과 한 걸음 더 다가간 계기가 네, 아닌가 그것 싶습니다. 때문에 제가 한번 예. 따라해 보려고 그랬는데 네네. 버벅대네요. 아니 소비자 고발 엄청 좋아요. 요즘도 네. 그거 보고 계시다면서요? 저는 그거 보면서 네. 이 사람은 나중에 네. 한 언론인 할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의 저를 예측하시는 거예요? 예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생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구독과 네. 좋아요도 좀 많이 부탁드리고 네. 예, 또 저희가 또 영상이 여러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나갔더라고요. 이게 모두 저희 이렇게 많이 봐주시고 코멘트 해주시고 하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덕분이다. 네, 말씀을 그렇습니다. 드려야죠. 네. 또 다음 주 화요일에는 또 빅 정치인이 온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나와 주신다고 해요.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번에 그 부정선거 관련된 영상이 조회수가 뭐 몇백만 건이 그거는 순식간에 정말 넘어가거든요. 대박 났죠. 예. 대박 났죠. 이번에 사실 그 논쟁으로 부정선거론이 좀 정리됐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네. 뭐 그것까지는 이루지 못했지만 쉽지 그래도 않죠.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그 보수 진영에서 뜨거운 감자인 그 그렇죠.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용감하게 잘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뒷이야기부터 해서 지방선거 어떻게 임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이준석 대표 모신 걸로 하고 저희는 오늘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